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무패와 함께 맨시티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승격팀 루턴타운과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루턴타운과 토트넘의 경기를 프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턴타운과 토트넘의 경기는 한국 시간 10월 7일 밤 8시 30분 루턴타운 홈구장 캐니워스 로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먼저 그 홈팀 루턴타운이 어떤 팀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턴타운 같은 경우는 거의 하브리그에 있었던 팀이었습니다. 138년 구단 역사 동안 1부 리그에 단 17시즌 있었는데요. 1950년대에 5시즌 동안 있었고요. 1970년대에 1시즌, 1982년부터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전인 1992년까지 11시즌 동안 1부 리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처음 출범한 1992-93 시즌에 챔피언십으로 내려갔고, 이때부터 재정 악화에 빠지면서 한때는 5부 리그까지 추락을 했었으나 이후 한 단계씩 밟고 올라서면서 이번 시즌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성공했는데요. 루턴타운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플레이오프 끝에 챔피언십 6위 팀인 썬덜랜드와의 홈 어웨이 1, 2차전에서 원정에서 1대2로 패했으나 홈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플레이오프 결승전에 올라갔고, 여기서 이제 그 5위 팀인 코벤트리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로 이제 연장전까지도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승부차기 끝에 5대4로 승리를 거두면서 극적으로 구단 역사상 첫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그 루턴타운의 수비형 미드필더 만 29세의 음판주 같은 경우는 구단의 역사를 함께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원래 그 웨스트햄 유스였으나 5부 리그였던 루턴타운으로 임대를 가서 4부 리그 승격에 견인을 했었고, 그러고 이제 루턴타운을 완전히 이적한 다음에는 리그2가 이제 그 4부 리그거든요. 플레이오프 끝에 3부 리그로 승격을 했고, 리그1에서도 다시 이제 그 곧바로 챔피언십으로 승격을 한 데 이어서 지난 시즌에 마침내 그 프리미어리그로 올라갔는데요. 사실 그 5부 리그부터 뛴 선수가 계속 주전으로 뛰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하지만은 음판주는 거의 주전급으로 활약을 하면서 구단의 새 역사에 함께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루턴타운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재정 규모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한 구단이다 보니까 이번 그 이적 시장에서도 팀 크롤 골키퍼, 그 네덜란드 대표팀 골키퍼였죠. 노리치 시티에서 뛰었던, 과거에는 뉴캐슬에서 뛰었던 그 팀 크롤 골키퍼와 니스에서 로스 바클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에버턴과 첼시에서 뛰었었잖아요. 이 두 명 영입한 걸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그렇게 프리미어 리그와 인연이 있는 선수를 영입한 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널에서 로콩가를 임대로 데려왔죠. 나머지는 맨시티 유망주인 카보레를 임대로 데려왔고, 과거 그 맨유에서 뛰었던 타이트 총을 또 임대로 버밍엄 시티에서 데려왔고, 현재 맨유 유망주인 맨기를 영입한 거 정도가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적 시장에서의 움직임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루턴타운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선수단 이적료 가치가 가장 떨어지는 팀이에요. 8,530만 유로로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 유일하게 1억 유로를 넘기지 못했죠. 같은 승격팀인 셰필드도 1억 3,500만 유로 이상의 선수단 가치를 기록을 했고, 번리 같은 경우는 무려 2억 2,700만 유로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 5위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가 1군 선수단이 25명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선수 개개인의 평균 이적 가치 같은 경우는 리버풀이 3,323만 유로로 첼시나 맨유보다 더 위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거 보면은 토트넘이 상당히 놀라운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는 선수 개개인별의 이적료 가치가 2,377만 유로밖에 되지 않음에도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으니까요. 이렇듯 루턴타운의 선수단 면면도 그렇게 좋지 못한 편에 속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구단 역사상 첫 프리미어리그 승격이기도 하고요. 루턴타운이 2007-08 시즌에 더비 카운티가 기록했었던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소 승점 11점
기록을 깰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더비 카운티가 1승 8무 29패라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걸 루턴 타운이 깰 거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시즌 성적을 놓고 보면은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1승 1무 5패, 저조한 성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지난 주말 에버턴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더비 카운티보다는 조금 더 빠른 시즌 출발을 알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리그컵까지 놓고 보면은 4부 리그 팀인 질링엄한테는 3대2로 승리를 거뒀으나 이 경기는 홈 경기였고요. 3부 리그 팀인 엑시터 원정에서 상대 선수가 퇴장을 당했음에도 0대1로 패하면서 조기 탈락을 수모를 겪어야 했죠. 그래도 어쨌건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1승 1무 5패로 1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월 1일에 있었던 에버턴전에서 구단 역사상 첫 프리미어 리그 승리를 거뒀는데요. 로키어와 모리스의 골로 2대1로 승리를 거뒀죠. 다만 경기 내용을 놓고 보면은 사실 승리가 상당히 신기했던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려 에버턴에게 23회의 슈팅을 허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대 득점도 에버턴이 2.89골, 그리고 루턴이 0.9골이었습니다. 즉 에버턴이 3대1로 승리할 만했던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카민스키 골키퍼가 환상적인 선방을 펼치면서 에버턴 원정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루턴 타운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루턴 타운이 그래도 전반 초반에는 선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24분에 한창 이제 공격을 펼쳤을 때 선제골을 넣었고, 또 이제 상대에게 공격을 허용하다가 역습 한 방으로 31분에 추가골을 넣었고, 이후에는 에버턴에게 말 그대로 두들겨 맞았으나 41분에 실점 허용한 걸 제외하면은 카민스키 골키퍼의 선방쇼 덕에 2대1로 승리를 거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턴 타운 같은 경우는 홈구장이 상당히 특이한 걸로 유명합니다. 구장 규모 역시도 프리미어 리그를 넘어서 챔피언십 2부 리그까지 합치더라도 가장 작은 구장입니다. 거기다가 또 흥미로운 부분이 원정석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집을 지나가야 돼요. 통과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 일반 가정집 밑에 통로가 있는 거예요. 일반 가정집들이 구장을 에워싸고 있죠.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면은 경기를 공짜로 볼 수도 있는 그런 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그라운드 크기 역시도 세로 100m, 그리고 가로 65m인데요. 통상적으로 프리미어리그 경기장 그라운드 사이즈가 세로 105m, 가로 68m입니다. 이것과 비교하면은 상당히 그라운드 크기가 작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조금 루턴타운 원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즉 토트넘 선수들이 좁은 그라운드에 빨리 적응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렇게 그라운드가 작으면은 역습할 때 속도가 상당히 살아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즉 손흥민 선수의 역습 속도가 더 살아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원정팀 토트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5승 2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북런던 더비인 아스널과 함께 무패를 달리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오직 2개뿐인 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맨시티가 지난 주말 울버햄튼 원정에서 패하면서 첫 패를 당했기 때문인 거죠. 아스널과는 승점도 동률이고 골득실도 동률이에요. 하지만은 다득점에서 토트넘이 17골로 15골의 아스널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에 맨시티와 아스널이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즉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토트넘이 1위를 탈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그 맨시티와 아스널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난다면은 그럼 토트넘이 루턴타운한테 승리할 때 바로 이제 넘어설 수 있는 거고, 아스널이 맨시티에게 승리를 거두더라도 토트넘이 루턴타운에게 더 큰 점수차로 승리를 거둔다면은 2위에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토트넘의 무패 행진에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번리전에도 토트넘이 먼저 실점을 허용했으나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에 힘입어서 5대2로 승리를 거뒀고요. 아스널하고의 북런던 더비에서 고전했으나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지난 주말 리버풀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선제골을 넣으면서 2대2 승리를 견인을 했는데요. 물론 리버풀전 같은 경우는 오프사이드 오심 논란이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승리를 이끌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 시즌에 전체 슈팅이 20회고
그리고 기대 득점이 2.9골이지만은 6골을 넣으면서 기대 득점보다 2배가 더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이 중 9월에만 이제 6골을 넣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9월 이달의 선수 후보로 등극했습니다. 경쟁 선수들을 놓고 보면은 올리 와킨스가 이제 4골 1도움으로 5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고요. 모하메드 살라가 2골 2도움으로 4개 공격 포인트, 훌리안 알바레스가 2골 2도움으로 4개 공격 포인트, 그리고 또 이제 페드로 네투가 1골 3도움으로 4개 공격 포인트, 트리피어가 4도움으로 4개 공격 포인트, 그리고 제로드 보엔이 3골로 3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뭐 팀 성적도 상당히 좋고 공격 포인트도 가장 많으니까 9월 이달의 선수의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달고 뛰면서도 이런 성적을 올리고 있다는 데 있는데요. 에이전트이자 토트넘 ITK로 상당히 유명한 폴 오키프가 본인의 SNS에다가 손흥민이 최근 제대로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손흥민은 지난달부터 사타구니 쪽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건데요. 실제 그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전에 교체 아웃된 다음에 여기 사타구니 쪽에 아이싱을 하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었죠. 이것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루턴타운전에 선발 출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팀이 루턴타운은 뭐 워낙 승격팀에다가 약팀이니까 손흥민 선수한테 휴식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은 손흥민 선수의 휴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마카비 텔아비브를 전담으로 맡고 있는 라즈 아미르 기자가 솔로몬이 훈련 도중에 부상을 당해서 2달에서 3달가량 결장할 거라고 소식을 전한 건데요. 토트넘도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솔로몬이 반월판 부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솔로몬도 장기간 결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그 토트넘은 유난히 공격 쪽에 부상자가 많습니다. 브레넌 존스도 근육 부상을 당했고요. 브라이언 힐과 로셀소는 계속 부상 중에 있고요. 여기에 더해 페리시치는 뭐 십자인대 파열되면서 이번 시즌 복귀가 힘들 것이란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솔로몬까지 반월판 부상을 당하면서 현재 그 토트넘이 활용할 수 있는 공격 카드는 영입생인 벨리스, 그리고 히샬리송, 쿨루세스키, 손흥민, 메디슨 이렇게 5명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벨리스는 원래 후반기 때 활용하려고 했던 유망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쓸 수 있는 카드는 4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더 큰 문제는 손흥민과 메디슨도 현재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는 데에 있죠. 여기에 더해 뭐 벤탄쿠르도 여전히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후스쿼드의 예상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공격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손흥민 원톱에 메디슨을 중심으로 히샬리송과 쿨루세스키가 좌우 윙포워드에 배치될 걸로 보이고요. 비수마와 파페사르가 수비형 미드필더에 우도기와 포로 좌우 풀백, 그리고 판더펜과 로메로 중앙 수비, 비카리오 골키퍼가 골문을 지킬 걸로 보입니다. 루턴타운 같은 경우는 모리슨 원톱에 오그베네와 브라운이 2선에 배치되고요. 도티와 카볼의 좌우 윙백에 나캄바와 음판주 수비형 미들, 그리고 로키에르를 중심으로 버크와 맹기가 좌우에 서면서 3백을 형성할 걸로 보이고요. 카민스키 골키퍼가 골문을 지킬 예정입니다. 로콩가가 부상 후 빠져 있다 보니까 나캄바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산 맞대결 전적은 35전 18승 12무 5패로 토트넘이 크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팀의 마지막 맞대결이 1991년 11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즉 상당히 오래전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려 3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맞대결 전적은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후스코어드의 예상 스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2대1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 이제 뭐라고 했냐면요. 루턴은 주중 번리에게 홈에서 0대1로 패하면서 지난 주말 에버턴전 2대1 승리를 이어나가지 못했다. 루턴은 이제 홈에서 무패팀인 토트넘을 맞이하기에 상황이 훨씬 쉽지 않다라고 했고요. 토트넘은 비록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은 리버풀에게 승리하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그들은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아직 패하지 않은 두 팀 중 하나로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루턴은 포스테코글루의 팀에게 상당히 힘들게 만들겠지만은 토트넘은 주말에 승점 3점을 획득해야 하는 경기다라고 했습니다. 스타가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양 팀의 승무패를 예상을 했는데요. 토트넘의 승리 가능성이 무려 55.7%에 달하고요. 무승부는 24.3%, 그리고 루턴타운의 승리 가능성은 20%로 점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토트넘의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턴전이 끝나고 나서 토트넘은 A매치 휴식기 이후에 풀럼과의 홈경기를 칠 예정입니다. 풀럼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승격팀 돌풍을 일으켰으나 이번 시즌은 13위로 그렇게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죠. 아무래도 이제 그 간판 공격수인 미트로비치의 공백을 크게 느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팰리스 원정을 떠나는데요. 팰리스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현재 9위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첼시하고의 홈경기를 가지게 됩니다. 첼시 같은 경우는 9월에 단일승도 거두지 못하면서 14위까지 추락했으나 지난 주말 풀럼전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11위까지 올라왔는데 첼시는 부상자가 워낙 많긴 합니다. 무려 13명이 부상인데요. 하지만은 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팀인데다가 토트넘의 황금기를 견인했었던 포체티노 감독이 현재 그 지휘봉을 잡고 있으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대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 원정을 떠납니다. 울버햄튼은 현재 15위까지 추락해 있는 상태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난 주말 맨시티를 잡는 저력을 보여줬죠. 근데 이제 울버햄튼전까지는 일정이 그래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11월 말 에스턴 빌라전부터의 4연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에스턴 빌라는 뭐 지난 시즌 에메리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이번 시즌도 현재 5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맨체스터 시티 원정을 떠나는데요. 맨시티는 현재 1위 팀이죠. 그리고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유력한 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에 워낙 영입을 팀 특성에 맞게 쏙쏙 잘 하면서 현재 7위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뉴캐슬 과의 홈경기를 가지는데요. 이번 시즌 초반에 일정이 굉장히 안 좋으면서 고전을 했으나 이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3연승을 달리면서 8위까지 올라왔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파리 생제르맹을 4대1로 대파하면서 상승 무드를 이어오고 있는 팀입니다. 즉 루턴전을 시작으로 울버햄튼전까지 토트넘은 현재 줄부상으로 조금 전력이 흔들리고 있지만은 최대한 승점을 확보를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맨시티와 우승 경쟁을 쭉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과연 토트넘이 공격진의 줄부상 속에서도 승격팀 루턴타운을 대파하면서 현재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해당 경기가 끝나면은 분석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